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초대 여성 원장을 지닌 초대 여성 원장 1호 한선화입니다. 사실 정부 출연 연구소에서 키스티 말고 다른 기관의 여성 원장님이 저보다 선배님이 계세요. 하지만 61년 전통을 가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여성 원장으로는 제가 최초이기 때문에 키스티 여성 원장 1호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성 과학자로서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여러 가지 점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싶은 이야기들을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제게 성공한 여성이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물론 굉장히 큰 규모의 연구소에서 수장을 했고 또 많은 국가적인 위원회에서 활동도 했고 이만하면은 성공이고 남부러울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이 성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과연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대개 성공하면은 돈을 많이 벌었거나 아니면 큰 명예를 얻었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간 것을 우리는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자 자체로 볼 때 성공, 이룰 성자에 공덕 공자를 쓰는데요. 이 글자의 어휘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은 성공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덕을 쌓았는가, 그것이 바로 성공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정의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바로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시인이 이야기한 성공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공이란 것은 아주 크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좋게 만들었으면은 그건 성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저는 이 말이 정말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동아일보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 성공에 대한 생각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았어요. 가장 많은 48.7%가 생각하고 있는 성공은 나만의 취향과 개인 활동을 누릴 수 있으면 이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또 남들과 다른 도전적인 삶을 선택한다든가 아니면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화목하게 살게 되면 이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공에 대한 기준이 너무나 개인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씁쓸했어요. 여성 리더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조건이 있습니다. 대개 남성 리더들은 조직을 크게 키운다든가 돈을 많이 벌었다든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요. 여성 리더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 성공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 보다는 이 성공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가 발전했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또 직장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행복과 나의 생활까지 포함이 되어야지 내가 비로소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큰 차이점 하나는 결과만 보고 이것이 성공이다, 실패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보다는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어떠했는지, 과연 정당한 방법을 썼는지, 내가 결과를 얻기 위한 그 중간에 나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뭔가 손해를 끼친 사람은 없는지를 전부 다 생각해서 그 과정까지 올바를 때 비로소 이제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여성 리더들의 생각이 어쩌면 저와 그렇게 똑같은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나쁜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은 최악의 행위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사실 결과만 보고 달려가기보다는 결과를 얻기 위해 달려가는 그 중간까지 쳐다보는 것, 이것이 바로 여성 리더가 생각하는 성공의 조건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저도 여기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성 과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과학자는 사실 상대적으로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 과학자가 여성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크게 불이익을 받는 건 없을 것 같아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성 과학자를 말하는 말 중에 마틸다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틸다 효과라는 것은 여성이 이룩한 업적을 인정해주지 않으려는 어떤 과학계의 풍토를 이야기합니다. 노벨상에서 제외되기도 하고요.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에도 이 마틸다 효과 같은 새로운 용어가 있는데요. 바로 매널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회의를 할 때 마지막에 그 분야의 아주 중요한 분들을 모셔서 의견을 듣는 패널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패널 토의에 여성이 없이 전부 다 남성 일변도로 채워넣기 때문에 패널이 아니라 이것은 매널이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거죠. 사실 요즘에도 큰 행사나 학술대회에 가보게 되면은 초청연사의 대부분, 패널 토의자의 대부분은 남성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성 과학자들에게도 아직 사회는 만만치 않은 거죠. 여성에 대해서는 많은 저평가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지원도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성에게는 더 많은 책임이 주어지죠. 직장에서 그러냐고요? 아니요, 직장만 생각할 수 없잖아요. 가정에서 더 많은 책임이 여성에게 지워집니다. 똑같이 맞벌이를 하고 똑같이 밤샘 연구를 하고 들어가도 아침밥을 준비하는 것은 여성 과학자의 몫이죠. 지난 팬데믹 때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못 가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이때 재택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여성 연구자들에게 재택근무를 해주는 것을 아주 큰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여성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도 반갑지 않았어요. 이 여성 연구자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돌아와서는 다 너무나 힘들었다고 토로를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출근해서 열심히 일만 하면 됐는데 재택근무를 하는 순간 일도 해야 되지만 집에서 시어머니 밥상까지 차려드려야 됐다는 거죠. 이처럼 여성에게는 알게 모르게 더 많은 일이 부담이 지워지게 됩니다. 또 급여도 문제예요. 사실 요즘은 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이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는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는 없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공부를 하고 같은 정도의 기술을 가진 남성과 여성 사이의 임금 차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고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 현상이라고 해요. 또 여성에 대한 직장에서의 따돌림은 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죠.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께 3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제일 첫 번째는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입니다. 사실 여성 연구자들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퇴근하고 나서도 굉장히 많은 네트워킹 활동을 하시죠. 그런데 여성들은 안타깝게도 퇴근하면은 바로 집에 가서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됩니다. 이거 다 제쳐주고 네트워킹 하란 말씀 저도 못 드리겠는데요. 사실 업무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이런 일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학회 활동 열심히 나가시고요. 또 관련된 위원회에 참여를 한다든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 활동들을 전문적인 활동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회들을 잘 활용하시면은 사회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잘 구축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양보는 미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는데요. 오빠한테 양보해야지. 심지어 제가 카이스트 합격했을 때 면접 들어가니까 교수님께서 네가 들어오면 남학생 한 명이 군대에 간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양보를 했으면 이 자리에 제가 여성 1호로 앉아 있을 수 있었을까요? 양보는 절대 미덕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한 여자 신드롬에 속지 마시고 양보하지 마세요. 싸우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쟁취한 것은 여러분의 것이니까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웃소싱의 달인이 되어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일하는 여성들이 가장 많이 시달리는 게 바로 슈퍼우먼 신드롬이 아닌가 해요. 사실 제 주변에도 너무나 많은 슈퍼우먼들이 계십니다. 정말 어떻게 저렇게 연구도 잘하는데 아이도 저렇게 알토란처럼 키워내고 어디 하나 빠지는 데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그런 분들 평범하지 않으니까 슈퍼인 겁니다. 여러분 슈퍼우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잘하는 것만 잘 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더 잘하는 사람, 더 시간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시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는 순간 여자니까 저거 못해 이런 말이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연구원에 들어간 다음부터 아주 작은 팀의 팀장부터 시작해서 실장, 센터장, 단장, 부원장, 소장, 그리고 이제 연구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원장까지 올라가 봤죠. 그래서 한 600명이 넘는 조직의 장의 역할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겪은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그때 느낀 중요한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조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여성 리더 하면은 낯설지 않으시죠? 우리나라가 여성 대통령도 배출을 했었고 여성 당대표도 배출을 했었습니다. 여성 리더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조직에서 여성의 리더는 굉장히 적습니다. 손꼽을 정도로 적어지죠. 같이 동일한 숫자로 출발을 한 조직에서도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여성은 점점 더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성 리더십은 요즘 같은 상황에서 점점 더 중요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성 리더가 계신 조직, 또 더 많은 다양성을 확보한 조직이 더 활발하게 혁신하고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사례로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리더가 되지 못하는 것은 과연 주변의 상황 때문일까요? 우리 여성도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성들에게 설문을 해보았어요. 내가 이 조직에서 리더가 될 자질이 있는가? 내가 이 조직에서 리더가 되고자 하는가? 이런 설문을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다른 여성이 리더가 되면 내가 보고 배울 것은 참 많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신 스스로는 나는 리더감이 아니야. 나는 리더가 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성 스스로가 나는 리더감이 아니야. 나는 여잔데 무슨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리더로서의 그 자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스스로 리더의 길을 걷어차버리고 유리천장을 우리 머리 위에 들이우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이런 유리천장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더는 그 밑에 있는 조직원들과는 굉장히 다른 특성을 가져야 합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만을 스스로 잘 해서는 리더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리더는 링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의 역량과 조직의 역량을 이어주는 링커. 그리고 다른 조직과 또 다른 조직을 이어서 시너지를 내게끔 해주는 링커. 이것이 바로 리더가 해야 될 일이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는 첫 번째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잘하는 일, 이것만을 들여다봐서는 절대 조직의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항상 한 걸음 위에서 내려다보는 연습을 하셔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스스로 얻어낼 수도 있지만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하고 있는 많은 강연, 세미나, 리더십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참여를 해서 교육을 통해서 내가 리더의 자질을 가질 수 있게끔 이끌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정책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사실 많은 여성들이 여기에 상당히 취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맡은 보직 중에 정책실장이 있는데요. 정부 출연 연구소 중에서 여성이 정책실장을 맡은 것은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여성 1호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왜 여성이 정책에 취약한가를 들여다보면은 정책은 큰 그림을 보아야 하는데 여성 스스로 큰 그림을 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여성은 큰 그림을 볼 수 없다라는 편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편견을 깨트리려면은 여러분들은 정책을 이해하셔야 돼요.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직, 우리 나라,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움직이는가도 알아야지 하겠죠. 이런 것을 알아야 큰 그림을 볼 수가 있게 되고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리더가 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한 것인데요. 사람은 누구나 다 다릅니다. 너무나 달라서 과연 내가 저 사람과 같이 갈 수 있을까 고민스러운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리더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다 안고 가야 합니다. 누구는 빼놓고 누구만 같이 가겠다. 리더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사람을 바꿀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르지만 그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그 다름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배우고 그 다름을 어떻게 섞어서 함께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저 사람을 개조하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은 역경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리더의 자리에 서시게 되면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닥칠 겁니다. 이 어려움은 내가 정말 노력을 해서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도 있지만 주변 상황 때문에 오는 어려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견뎌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견뎌내는 힘은 바로 철학에서 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올바르고 내가 가는 방향이 올바르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여러분들은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 다가오더라도 그 시간을 견뎌내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철학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아까 여성 연구원으로서 닥쳐오는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마지막으로 혼자서 일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리더에게도 혼자서 일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요. 여러분이 연구원으로서 혼자서 일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자기가 잘하는 것을 알아내고 이것을 다른 사람과 어떻게 엮을까를 생각하라는 것인데요. 리더의 입장에서는 누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사람을 잘 관찰하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잘하고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은 리더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량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요. 도움받은 것은 반드시 acknowledge를 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 일을 달성하게 되었고 누구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다른 도움을 얻게 될 때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됩니다. 여성들은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어요. 가장 많은 장점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컴패션입니다. 패션이 아니라 컴패션이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열정만 가지고 이루어낼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은 더 많이 있습니다. 이솝 우화 이야기에서 바람이 옷을 벗기지는 못하지만 햇살이 옷을 벗긴 일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여성이 가지고 있는 컴패션을 가지고 일을 잘할 수 있다. 여성의 장점을 항상 발휘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핵심은 실력입니다. 여러분이 리더가 되시려면은 리더가 되고자 하는 분야에서 누구도 반대하지 못하는, 누구도 흠집을 잡지 못하는 실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여러분 여성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성으로서, 엄마로서, 그리고 개인으로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성공과 행복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공을 하면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공한다고 다 행복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행복하면은 그거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공보다는 행복을 더 우선순위에 두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위해서는 저는 큰 시간을 투자한다든가 비용을 투자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번아웃이란 것을 겪게 돼요. 내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서 무엇을 하나, 이렇게 좀 일에 대한 회의가 든다든가, 인생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누구에게나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막는 것은 저에게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상에서 기쁨을 찾는 그런 비밀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일상에서 기쁨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주변에 있는 작은 아름다운 것들을 그냥 관찰하고 사랑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연구를 하다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아니면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제가 좀 치임이 있을 때 바로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산책을 합니다. 다행히도 제가 근무하는 곳은 주변에 아주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있어요. 카이스트에서 근무를 해서 그 주변에 연못도 있고 산도 있고 꽃도 있고 경치 좋은 곳이 있거든요. 그냥 걷습니다. 거기를 걷다 보면은 예쁜 꽃도 있고 오리도 있고 참 좋은 점들이 많이 있죠. 이처럼 그냥 주변에서 아주 작은 것들을,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내고 그것으로 위안을 받는 방법을 배우고 연습하십시오. 연습하시면 다 됩니다. 운동 좋아하시면은 가볍게 뜀박질을 한번 해보신다든가 이것으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풀릴 수도 있고요. 요리 좋아하시면 나만의 레시피를 만들어서 그것을 즐겁게 해보시는 것도 많은 즐거움이 될 수가 있죠. 일상생활에서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전문가로서뿐 아니라 사실은 더 넓게 세상을 보는 것은 우리 이웃과 잘 살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넓게 세상을 보는데 시간을 좀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세상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한 관심, 지구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내 철학을 더 키워주고 내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위한 관심은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은 뉴스를 보는 것인데요. 인터넷 뉴스나 유튜브 같은 거 요새 사람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보면 추천 기능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본 것만 계속해서 추천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좀 편향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지 마시고 가능하면은
신문을 보시고 일면부터 마지막 면까지 헤드라인을 쭉 훑어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 더 폭넓게 세상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참 한계가 있습니다. 이 폭을 넓혀주는 게 저는 소설이라고 생각해요. 책과 소설을 많이 읽으시면은 더 많은 세상을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고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또 리더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인데요. 아까 제가 전문적인 인적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은 이제는 엄마로서의 인적 네트워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하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왕따가 되기 되게 쉽다고 하더라고요. 학부형들이 가장 회피하는 엄마가 일하는 엄마래요. 시간은 안 내주면서 아이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정보력도 없고 원하는 것만 많아서 그렇다는데 사실 이게 어느 정도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이 인적 네트워크 놓쳐버리면은요,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필요한데요. 일하는 엄마 안 끼워주면은 일하는 엄마끼리라도 인적 네트워크를 만드세요. 내가 급한 일이 있을 때 아이를 밤새 도와줄 수 있는 엄마가 있다든가 병원에 가야 할 때 집안일을 대신 챙겨줄 수 있는 엄마가 있으면은 정말 여러분들 인생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친정엄마한테 언제까지 손 내미실래요? 이런 인적 네트워크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고 또 사회생활 하시고 특히 여성 1호가 되시려면 꼭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록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책에다 기록을, 노트에다 기록을 한다든가 아니면 페이스북 같은 데도 제가 읽는 책을 꾸준히 기록을 한다든가 이런 일을 하는데요. 이렇게 기록을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요. 내가 지금 당장 시간을 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일이지만 내 인생을 위해서 꼭 해야 되겠다 싶은 일들에 게을러지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책을 올해 한 해 몇 권을 읽었는가를 연말에 카운팅을 한다면은 그것을 위해서라도 책을 읽는 일을 아무리 바빠도 게을리하지 않게 되죠. 저는 이제 애플워치를 찾는데요. 거기에 운동 기능을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된 내용을 보면서 오늘은 몇 걸음을 걸었으니 아직 부족하군. 그래서 밤중에 나가서 더 걷기도 하고 이처럼 기록은 나를 춤추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스튜디오 101이라고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저도 열심히 보지는 않았는데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이제 101명의 경쟁자가 나와서 10명 정도 되는 아이돌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여성 편이 있었고 남성 편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성들은 뽑히고 나서 테마곡으로 무슨 노래 했죠? 픽미, 픽미, 픽미업 그런 거 했습니다. 그런데 남성들은 그룹을 만들고 나서 한 노래의 제목이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였어요. 왜 여성들은 픽미업을 하고 남성들은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유리천장에 가두지 마시고 여성이란 세장 안에 갇혀 있지 마시고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라는 생각을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전, 일상생활의 도전은 생활을 굉장히 활기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작은 도전이라도 좀 멈추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요즘 앱을 통해서 영어 공부 꾸준히 하고 있고 또 전화 중국어로 중국어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도전들 작게 시간을 내서 하게 되면은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하니까 많이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워라밸일 거예요. 이때 워라밸은 직장 생활과 개인 생활의 밸런스만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 주변에는 밸런스를 맞춰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장 생활과 개인 생활뿐 아니라 가족과 친구 사이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야 될까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나와 아이들 사이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야 될까? 아이에게 몰빵하는 것 저는 절대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것과 함께 나의 생활을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야 될 것인가? 전문성과 포용성 사이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밸런스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워라밸만 생각하지 말고 나의 라이프 밸런스는 과연 무엇인가? 잘 잡혀가고 있는가를 가끔씩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성 1호다 하고 나와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쑥스러운 감이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 먼저 정말 고군분투하신 우리 여성 선배님들이 계셨기 때문이고, 그 덕분에 저는 여성 키스티 여성 1호 원장이 될 수가 있었고 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온 많은 일들이 또 우리 후배들이 또 각자의 분야에서 여성 1호가 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제가 오늘 드린 말씀도 작게나마 여러분들 앞으로 생활에 지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여성 1호가 되어봅시다.